그러면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공인중개사 가장 궁금해하시는 공인중개사 시험 동차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합격 전략은 총 6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일단 1차 과목의 우선학습입니다. 1차 과목의 우선학습. 1차 과목 우선학습에서 여러분들이 오해 소지가 좀 없었으면 좋겠는 게, 동차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하실 때 1차와 2차 중에서 1차를 먼저 공부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1차와 2차의 수업은 같이 들어주시는데 복습의 우선순위를 1차에다 두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부동산학개론, 화요일 민법, 수요일 공법, 예를 들면 목요일날 세법, 그 다음에 금요일날 공시법, 토요일날 중개사법 시간표대로 수업을 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수업 들은 이후에 복습 시간을 1차 과목에 우선을 두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유는, 자, 만약에 1차에 합격을 하고 2차에 합격을 하면 이 사람을 뭐라 불러요? 최종 합격자라고 부릅니다. 이분은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1차에 합격하시고 2차에 불합격하신 분들은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1차 합격자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내년에 2차 시험만 응시하면 되는데, 이 1차 합격자를 저는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예비 합격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예비 합격자라고 부르냐면 1차 합격하신 분들이 내년에 2차를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십니다. 혹시 이번 2차가 잘못되면 그 다음 해에 1, 2차를 새로 공부해야 되는 분들이죠. 그래서 공부해야 될 양은 동차하셔야 될 분들에 비해서 적은데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절대 학습량, 실제로 학습하는 양은 오히려 더 많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그런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따라서 2차만 공부하시는 1차 합격자들은요, 합격률이 실제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아까 제가 1차 합격자와 2차 합격자 해서 합격률 나눠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에서 2차 합격률의 대부분을 1차에 공부하셨던 분들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높은 비중으로 차지합니다. 그래서 1차 합격자는 저는 감히 예비 합격자, 가까운 장래에 합격하실 분들이라고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유형, 1차 불합격하고 2차 불합격하신 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최종 불합격자라고 불러요. 한해 다시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네 번째 유형입니다. 1차에 불합격을 했는데 2차에 합격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1차에 불합격이 되고 2차 합격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을 뭐라 부르냐면 2차 합격자라고 부르지 않고요, 최종 불합격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합격자란 말을 어떨 때 쓰냐면 1차에 합격이 떠야 돼요. 1차 합격이 뜨고 2차 합격이 뜨면 최종 합격자, 1차 합격이 뜨고 2차에 불합격이 뜨면 1차 합격자. 하지만 1차에서 불합격이 뜨면 2차에서 불합격하고 합격하고 나발이고 무조건 불합격자가 되는 겁니다. 최종 불합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1번 목표, 첫 번째 목표가요. 첫 번째 목표가 1차에서 합격을 띄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6과목 수업은 다 들어주시되 복습은 1차 과목 위주의 복습을 하셔야 된다. 특히 민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부동산학개론은 1차 과목이긴 하지만 2차 과목에 크게 영향을 주는 과목은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1차 과목의 민법은요, 2차 과목의 중개사법의 일부, 2차 과목의 공시법의 일부,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요 2차 과목의 공법의 일부, 유동적무효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주는 상당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1차 과목 중에서 민법, 1차 과목 위주의 복습을 진행하시자, 그 다음에 한 4월달, 5월달까지 1차 과목을 합격 점수 금방까지 끌어올리시자는 겁니다. 그런 다음 2차 과목 복습을 진행하는데, 2차 과목 복습은요, 한 번에 모든 과목을 다 진행하지 마시고 뭐 2과목 정도씩, 예를 들면 1차 과목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다 그러면 나는 공법과 중개사법에 좀 주안점을 두고 복습을 시작하겠다. 아니면 공시세법과 뭐 공법에 주안점을 두고 복습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복습을 진행해 나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1, 2차를 갖다가 너무 열심히 공부해 버리시면 1, 2차 점수가 너무 저공비행이 되는 경우, 모든 과목이 골고루 저공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2차 과목을 포기하고 1차 과목으로만 전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2차 포기하지 않으시려면, 역설적으로 들리실 겁니다. 2차를 포기하지 않으시려면 2차를 열심히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2차를 포기하지 않으시려면 1차를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1차를 열심히 공부해서 초반부터 1차 점수가 나와줘야 마음을 놓고 2차 공부에 매진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1차 점수를 복습을 좀 초반부터 열심히 해서
점수를 정상 궤도로 좀 올려놓고요. 2차 과목은 좀 순차적으로 후반부에 점수를 올리자. 그래서 초반부에는 1차 신경 쓰시고 후반부에 2차 과목을 신경 쓰자라는 생각이 첫 번째 동차 합격 전략이었습니다. 1차 과목에 주안점을 두시자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두 번째.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실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또 하나가 정독해야 될까? 다독해야 될까입니다. 정독해야 될까? 다독해야 될까? 정독과 다독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독은 한 번을 보더라도 자세하게 보는 겁니다. 자세하게. 다독은 처음에 볼 때는 좀 빠르게 보더라도요. 횟수를 늘리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퀄리티라는 건 질이고요. 퀀티티라는 건 양이죠. 그래서 정독은 퀄리티를 우수하게 하는 공부입니다. 질적으로 우수한 공부. 다독은요. 퀀티티, 양적으로 우수하게 하는 공부입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는 공부는 철저하게 먼저 다독하고요. 나중에 정독하는 것으로 공부를 해나가셔야 됩니다. 이건 한번 정리를 하실 때 선다독, 후정독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다독, 후정독.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관계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정독하기보다는 일단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다. 이런 생각으로 다독을 하시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돼도 좋은데 여러분들 이게 참 신기한 게 반복을 통한 숙달이라는 게 상당히 무섭습니다. 반복을 통한 숙달. 그래서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반복이 기적을 만든다. 반복이 합격을 만든다라는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복은 기적을 만들고 반복은 합격을 만듭니다. 이거는 뭐 모든 우리 공인중개사 강의하시는 분들 또는 모든 합격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던 내용들이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독을 어떻게 하는 게 좋느냐? 자,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연필로 체크 표시를 좀 해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교재 100페이지에 이론 부분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해 안 되는 내용 중간에 나왔어요. 그럼 연필로 체크. 왜 연필로 체크할까요? 나중에 지우려고요. 근데 처음에 읽었을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체크가 돼 있다가 나중에 한 번 더 읽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말 자연스럽게 반복을 통한 숙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독 과정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은 체크 표시를 뭐 해가면서 지워가면서 공부를 하시자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그 페이지를 중지하고 계속 보는 것이 아니라 체크 표시 연필도 가볍게 이해가 안 된다고 체크를 하셨다가 나중에 한 번 더 보는 과정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필로 체크된 걸 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아, 내가 1월 달에는 이런 것도 몰랐구나. 아, 내가 3월 달에 이런 것도 몰랐구나. 내가 5월 달에 이런 것도 몰랐구나. 막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다독에서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습시는 5월달, 6월달 이후에는요, 체크된 부분에 대해서 정독을 합니다. 5월 이후에 체크된 부분에 대해서 정독을 한다. 그래서 5월, 6월 이후에 여전히 체크된 게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체크된 게 남아있다. 그러면 요거는 다독 과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만 모아서 정독을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독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체크하면서 다독 과정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은 그 체크 표시를 마으면서 지우면서 여전히 5월, 6월 이후에도 체크 표시가 남아있다면 그 부분만 모아서 정독을 하신다면요 상당히 효율적인 학습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복습할 때는요 혼자 독학 복습하기보다는 동영상을 활용하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험 초반부에는요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시는 시간보다는 동영상으로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복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계속 그냥 틀어놓는 거죠. 귀에다가 계속 꽂아놓는 거죠. 그래서 동영상으로 일단 익숙해질 때까지, 용어가 익숙해지고 내용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계속 여러 번 동영상으로 반복하시면 좋은데 동영상으로 반복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유의하셔야 될 점은요. 혹시 그 동영상 공부하시다 보면 정지 버튼이 있거든요. 중간에 정지 버튼, 그 다음에 리와인드 버튼이 있습니다. 이런 거 절대로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정지 버튼이나 뒤로 감기, 리와인드 버튼을 절대로 누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시간짜리 강의는 1시간 내에 다 들어주시고 혹시 수업 동영상을 듣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나왔을 때는요. 그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시간을 체크해 주세요. 아, 내가 35분 정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나왔어. 그럼 35분이라고 적는 거예요. 좀 더 듣다 보니까 39분 정도 또 이해 안 되는 게 나왔어. 39분이라고 적는 겁니다. 그리고 메모를 하는 거지. 그리고 44분 채 또 이해 안 되는 게 나왔어. 44분. 그럼 방금 체크한 일단 동영상은 풀로 다 이렇게 플레이 시켜주시고 이해 안 됐다고 했던 부분을 다시 돌아가서 듣는 건 괜찮아요. 근데 처음에 강의가 진행이 될 때 이해 안 된다고 정지 버튼 누르고 정지 버튼 누르다가는요 1시간짜리 강의를 2시간, 3시간 동안 들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통상
이제 업로드 되는 강의가 보통 한 3강에서 4강 정도 되는데 그 강의를 다 보는데 6시간, 7시간 되고 강의는 자꾸 밀리게 되고 결국에는 이 공부는 나와 맞지 않구나 하고 포기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실강으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이해가 안 돼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동영상으로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으려면요. 중간에 정지 버튼이나 리와인드 버튼을 절대로 눌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동차 합격 전략 두 번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연필로 체크해가면서 다독을 하시고 다독하는 과정에서 이해되는 부분은 지워주셨다가 끝까지 이해 안 된다고 체크되어 있는 분들만 정독을 하시면 된다는 거. 오케이. 두 번째는 수업 초반부에는 혼자 공부하시기보다는 복습용 동영상을 한번 들었던 동영상을 한 번 더 듣는 거지. 그래서 동영상을 활용해 주시면 좋은데 동영상 활용하실 때 유의할 점은 정지 버튼이나 리와인드 버튼을 누르지 않고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주로 들으시는 화면이나 휴대폰에 그 리와인드 버튼이나 정지 버튼이 있는 부분을 갖다 칼로 파버리시는 거지. 모니터를. 그러면 못 누르겠지. 그죠? 그런 각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각오로 중간에 강의가 쭉 진행이 되게끔 그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는요, 먼저 다독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해 안 되는 것들만 정독해 주시면 되고요. 영상이 끝난 후에는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도요.